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설렘과 기대감은 저를 꿈꾸게 했어요. 저와 남편은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정했죠. 그는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둘 다 직장이 있으니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연애 시절부터 남편의 돈 씀씀이는 늘 제게 의문이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며 각자의 재정 상태를 공유하자고 했을 때 남편은 처음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돈 얘기는 뭐하러 미리 해? 우리 결혼하면 다 같이 쓸 거고, 필요하면 벌면 되는 거야. 그렇게 몇 번 이야기를 피하던 그가 결국 말한 것은 모아둔 것은 많지 않지만 빚은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남편의 말을 믿었던 저는 그와의 결혼을 준비했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 주셨고, 특히 시어머니는 아들이 좋은 신부를 만났다며 기뻐하셨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종종 있었어요. 예식장을 고를 때 갑자기 비싼 곳으로 바꾸자고 했어요. 제가 예산 걱정을 하자 남편은 짜증을 냈어요. 아니, 결혼식 한 번 하는데 이 정도도 못해? 하긴 넌 항상 그렇지. 사사건건 다 계산하고. 나중에 애들한테 우리 몰디브 갔다 왔다고 자랑도 해야지. 돈은 내가 알아서 할게.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도 더 비싼 것을 고르라고 했죠. 결혼식 예산은 계속 늘어갔어요. 우리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신접살림을 차렸어요. 집은 제 명의로 샀는데 제 부모님이 주신 결혼자금으로 계약금을 냈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았거든요. 남편은 자신의 돈은 생활비와 차, 가구 구입에 썼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산 가구들은 모두 할부로 구매했더라고요. 결혼 후 처음 몇 주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 전과 달리 회식이나 거래처 미팅이라며 매일 늦게 들어왔죠. 어떤 날은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오기도 했고요. 결혼 한 달 후 처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우편함에 민준 앞으로 온 독촉장이 있었거든요. 금액은 1,000만 원이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에게 물어보기로 했죠. 여보, 이게 뭐야? 독촉장이 왔는데? 남편은 잠시 당황하더니 곧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거. 그냥 친구 사업 자금으로 보증 좀 섰던 건데 그놈이 좀 삐끗해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넌 신경 꺼. 남편의 무신경한 대답에 조금 화가 났지만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2주 후 또 다른 고지서가 왔어요. 이번엔 2,600만 원짜리였죠. 이건 또 뭐야? 왜 이렇게 독촉장이 자꾸 오는 거야? 남편은 TV를 보다가 짜증스럽게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아, 시끄럽네. 다들 그 정도 빚은 있어. 하지만 결혼 전에는 빚이 없다고 했잖아. 이런 중요한 걸 왜 숨겼어? 그게 그렇게 중요해? 어차피 내가 갚을 건데. 결혼하기 전에 이런 얘기했으면 넌 날 안 만났을 거잖아. 여자들 다 그렇지 뭐.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막 시작한 결혼 생활이 흔들리는 게 두려워 더 추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의심이 커져서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그의 서랍을 열어보았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여러 장의 신용카드와 각종 대출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해 개인 신용대출, 카드론까지.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총 빚이 5천만 원이 넘어 보였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바로 그날 밤 남편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친한 친구에게 이 상황에 대해 상담했더니 친구는 제가 발견한 것보다 더 많은 빚이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죠.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았어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게 전부야? 아니면 더 있어? 라고 물었죠. 남편은 내 서랍을 뒤졌어? 와, 진짜 신뢰할 수 없네라며 화를 냈지만 결국 인정했어요. 제가 발견한 것 외에도 더 있다고요. 하나둘 나오는 빚에 저는 절망했어요.
도대체 왜 결혼 전에 말하지 않은 거야? 이건 사기잖아. 말했으면 결혼 안 했겠지? 그러니까 말 안 한 거야. 근데 뭐 이제 와서 어쩔 건데? 이혼이라도 할 거야? 남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결혼 생활이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이혼한다고 하면 주변의 시선도 걱정됐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이 상처받으실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알게 된 빚만 해도 다 합쳐 8천만 원이 넘었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함께 이겨내자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맞벌이를 하며 최대한 절약 생활을 시작했죠. 저는 화장품 하나 사는 것도 아껴가며 빚 갚는 데 집중했어요. 외식은 생각도 못했고 집에서도 필요한 불만 켜며 절약에 신경 썼죠. 처음 몇 개월은 남편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술자리도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도 자제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겨우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회사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골프를 치러 간다며 하루 종일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어느 날 남편의 지갑에서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어요. 골프장 이용권, 고급 식당, 술집에서의 고액 결제 내역까지. 모두 최근 2주 안에 사용한 것들이었어요. 저는 분노했지만 또 다른 싸움이 두려워 참고 있었죠. 결혼 1년이 되어갈 무렵 저는 추가 수입을 위해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집 근처 카페에서 토요일마다 6시간씩 일하는 거였죠. 그 돈으로 조금이라도 더 빚을 갚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는 대노했어요. 야, 너 미쳤어? 내 체면 생각 안 해? 남들이 뭐라고 하겠냐? 당장 그만둬. 그럼 이 빚 어떻게 갚을 건데? 네가 버는 돈으로는 못 갚잖아. 시간이 좀 걸리면 어때? 조금씩 갚으면 되지. 그리고 너네 부모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 딸내미 결혼시켜놓고 모른 척하는 것도 웃기네. 그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큰 소리로 싸웠죠. 하지만 결국 남편의 고집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는 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했고 저는 본업에만 집중하며 절약 생활을 더 심하게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또 다른 폭탄이 터졌어요.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6천만 원짜리 독촉장이 와 있더라고요. 이번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이게 또 뭐야? 대체 얼마나 더 숨기고 있는 거야? 거실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남편은 귀찮다는 듯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아, 그거. 예전에 창업한다고 친구들이랑 같이 투자했던 건데. 망했어. 망했다고? 그냥 그렇게 말하면 끝이야. 창업? 처음 듣는 얘기네. 또 거짓말이지? 도대체 진실은 뭐야? 시끄러워.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그만 좀 잔소리해. 너 진짜 짜증나게 굴래? 그 순간 저는 마음 한켠에서 뭔가가 확 깨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미 1년 넘게 이 사람의 거짓말과 빚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아직도 숨기고 있는 게 있다니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싸움이 끊이지 않았어요. 신혼의 달콤함은 간데 없고 남편의 거짓말과 빚 독촉에 시달리는 생활이 계속됐죠. 1년 반 동안 우리는 그렇게 싸우면서 지냈어요. 제가 아무리 아껴도 남편이 만들어 놓은 빚 구덩이는 너무 깊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거실에 새 차 카탈로그가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자동차 딜러와 통화한 내역이 적힌 메모지도 있었죠. 게다가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이미 입금했다는 영수증까지 있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어요.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죠. 오, 벌써 왔네. 깜짝 선물이 있는데? 저는 영수증을 들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종이를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 벌써 봤구나. 그래, 내가 새 차 계약했어. 회사에서 승진했거든. 월급도 올랐어. 승진도 했겠다. 차도 맞춰줘야지. 아, 이럴 줄 알았음 결혼하면서 차 바꿀 때 돈 좀 더 쓸 걸 그랬어.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데 차를 바꾸겠다는 건지 그것도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말이에요. 게다가 그가 승진했다는 이야기도 처음 듣는 거였어요. 미쳤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데 차를 바꾸겠다는 거야? 그것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도대체 당신은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알기나 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매일 야근하면서 당신 빚 갚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뭘 사고 싶어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다 참았어. 그런데 당신은 뭐야? 굳이 돈을 차에 쓰겠다고? 차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 진짜 제정신이야? 남편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 진짜 시끄럽네.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너 없이도 내 빚은 내가 갚을 수 있어. 이제 승진했으니까 월급도 더 많이 받을 거고. 그때였어요. 갑자기 안방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와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갑자기 뺨을 때리셨어요. 어디 여자가 하늘 같은 서방한테 큰 소리를 쳐. 니까짓 게 어디. 감히 내 아들한테 큰 소리야. 너 지금까지 내 아들한테 이렇게 한 거야? 놀라서 뒤로 물러서는데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밀쳐 넘어뜨렸어요. 내 아들 옆에 있을 깜냥도 안 되는 것을 봐줬더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어오르네. 내 아들 승진했다는데 축하는 못해줄 망정.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저는 그동안의 모든 분노와 상처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어요. 일어나서 똑같이 시어머니의 뺨을 때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대신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말했죠. 거지 같은 당신 아들놈이 싸질러 놓은 빚 어디 한번 평생 갚으면서 살아보세요.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그 잘난 아들 데리고 나가세요. 시어머니는 더욱 분노하며 제게 달려들었어요. 어디 인연이 내 아들 집에서 나가라 말아야. 머리채를 잡으려는 시어머니의 손을 피하며 제가 말했어요. 이 집 제 명의인데 모르셨어요? 이제 그만 나가세요. 시어머니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들을 붙잡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집이 왜 제 거야? 우리 아들 집 아니야?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달래려 했어요. 엄마, 나가서 얘기해요. 일단 진정하고. 뭘 진정해? 이 집이 왜 제 거야? 네가 샀다면서? 그게 계약금을 장인어른이 주셔서 일단 지연이 명의로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바꿀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뭐? 그리고 너 얘 말대로 빚이 있는 거야? 남편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기 전 저를 향해 던진 그의 눈빛은 살벌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쓰러져 한참을 울었어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몇 시간 후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강하게 풍겼죠. 저는 이미 결심을 했어요. 짐 싸서 나가.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지연아, 미안해. 엄마가 갑자기 와서.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당신의 거짓말, 빚, 그리고 당신 어머니까지. 결혼 전부터 당신 어머니는 지 아들만 잘났다고 우리 집이랑 나를 무시했어. 나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고. 더 이상 당신이랑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야, 너 진짜 1억이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당신은 나보다 자기 자신밖에 몰라. 그리고 어머님이 대놓고 나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당신 모른 척 하잖아. 이제 끝이야. 나가. 남편은 갑자기 분노에 찬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알았어, 나갈게. 어차피 너 같은 여자랑은 더 이상 살기 싫어. 근데 네가 이렇게 나오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 집 대출금도 네가 다 갚아야 해. 이미 당신 만나서 내 인생 다 망쳤어. 그냥 나가, 제발. 그날 밤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저는 바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남편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고 저를 괴롭혔어요. 전화로, 문자로, 심지어 회사에까지 찾아와서 소란을 피웠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모든 일을 처리했고 증거도 충분했으니까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빚이 총 1억 8천만 원이 넘는다는 걸 들었죠. 그중 대부분은 도박과 주식, 그리고 사치품 구입에 쓰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이혼 후 어느 날 근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시어머니를 마주쳤어요. 계산대에서 캐셔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눈이 마주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직도 잘 사니?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고? 저는 그 말에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아직도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신 건가 싶었죠. 제가 그 사람 인생을 망쳤다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주변을 의식한 듯 목소리를 낮추셨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그래,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이혼하고 나서 더 심해졌다고. 빚도 더 늘었고. 전부 너 때문이야.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마트 안에서 언쟁을 벌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이제 와서 저한테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빚은 어머님 아들이 진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지만 직장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었나 봐요. 대신 제 물건을 거칠게 계산하며 내뱉듯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두고 봐.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넌 다시는 우리 아들 같은 좋은 남자 만나기 힘들 거야. 후회하게 될 거라고. 저는 그저 웃으며 카드를 건넸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네, 정윤호 같은 남자는 다시 안 만날 거예요. 다행이죠. 자존심 상한 시어머니는 제 카드를 받아들며 손을 딱 내려쳤어요. 떠날 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몇 개월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남편이 또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가 불과 4개월 만에 이혼했다는 거예요. 역시나 빚 문제와 도박 때문이었죠. 그런데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그 여자에게 돈이 없다며 폭력을 가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제 등줄기가 오싹해졌어요. 그런 일까지는 없었지만 저도 계속 그와 살았다면 그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함께 사는 동안 남편의 짜증과 분노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누구나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의 저는 그때의 고통을 이겨내고 더 단단해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죠. 인생의 실패와 상처가 때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저는 이 힘든 시간을 통해 배웠어요. 이제는 그 누구도 제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어요.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의 거짓말에 내 인생을 망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제가 그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에서 얻은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